사랑하는 아내가 내장을 모두 적출당한 채 발견되자 남편은 순간적으로 가해자에게 100가지 죽음을 상상해냈다. 그러나 그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내가 죽기 전에 겪은 고통이 모든 사람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이었으며, 더욱 참담한 것은 그의 8살 난 사랑스러운 딸이 또한 기이하게 실종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이 붕괴 직전의 아버지가 흑백 양쪽에서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전문 킬러라는 점이었다. 딸이 실종되기 하루 전, 그는 여느 때처럼 엄마가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도록 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는가? 믿음직해 보였던 보모가 방과 후 딸을 낡고 초라한 검은 차량으로 유인했을 줄은, 그리고 엄마가 직접 딸을 마중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흑심을 품은 중개인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의 딸이 하교하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여성과 큰 거래를 협상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고, 그 틈을 타 미리 잠복해 있던 보모가 딸을 유인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둘은 모두 인신매매범이었다. 딸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미친 듯이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종 후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상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로 이 터무니없는 제도와 무관심이 여성을 점차 심연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녀는 몸값을 요구하는 범인의 전화를 받자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지정된 장소로 향했고, 그 결과는 오장육부가 모조리 적출당한 차에 발견되는 것이었다. 해외에 있던 정청, 이 통보를 받고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차가운 연관실에 누워 있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가장 가까운 가족 2명을 잃은 그는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정청은 홀로 현장으로 향해 이 사건을 맡겠다고 나선 유일한 사립탐정을 찾았다. 여러 차례의 조사를 거쳐 두 사람은 마침내 인신매매에 관여된 흑심 중개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왜냐하면 아내가 살해된 후 그녀의 모든 돈이 바로 이자의 계좌로 씻겨 나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중개인은 아내 살해 이유를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청을 협박하며 자신을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무수히 많은 칼을 든 자들로 하여금 그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노골적인 도발은 정청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를 순간적으로 폭발시켰다. 그는 날카로운 가위를 꺼내 이자의 엄지손가락을 그 자리에서 잘라내려 했다. 이제서야 중개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의 아내를 살해한 이유는 단지 돈을 위해서였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정청이 아이가 어디 있냐고 묻자 중개인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결국 정청은 가위를 그의 귀를 향해 겨눴다. 씨발년의 수에서 내가 주인 게 아니고 그 전에 지가 처리하겠다고 돈 더 달라고 했어. 사실이야. 나 있는 그대로 다 말한 거야. 정말이야. 이미 보모가 죽였어. 딸이 이미 살해당했다는 말을 듣고 정청의 이미 산산조각난 세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그의 복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결국 정청은 그의 곱슬머리를 움켜잡고 가위를 그의 경동맥에 겨눴다. 그날 밤 보모는 집에서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안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조명이 다시 들어왔을 때 보모와 그녀의 남편은 이미 정청에게 단단히 묶여 있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정청은 곧바로 날카로운 가위를 꺼냈고 이어 실종된 딸의 사진을 내보였다. 그러나 보모는 여전히 모르는 척을 했다. 왜? 보모의 입이 돌보다도 단단히 굳어져 있음을 본 정청은 또 다른 광기 어린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남편의 모든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는 것이었다. 딸은 아직 살아있어요. 딸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정청은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이미 산산조각난 세계에 갑자기 한 줄기의 강한 빛이 새우며들었다. 알고 보니 그녀가 당초 딸을 죽이지 않고 장기를 밀매하는 지하 조직에 딸을 팔아넘겼던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조차 이제 딸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 말을 듣고 정청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마저 완전히 끊어졌다. 딱 하고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부부의 목숨은 정청에게 직접 꺾여 나갔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최대한 빨리 찾기 위해 정청은 사립탐정을 통해 이 지역에서 교화 중인 화재의 도움을 받아 안내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의 끈질긴 노력 끝에 신장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흑시 하이스와 연락에 성공했다. 오래지 않아 녹슨 빵차 한 대가 그들 근처에 멈춰섰다.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목적지의 구체적인 위치 역시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두 사람이 안쪽에 커다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을 어이없이 멍하게 만들었다. 이 좁은 방 안에는 각국에서 온 아이들이 죄인처럼 갇혀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마치 상품처럼 사람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정청은 자신은 한국 아이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자가 한 대답은 딸을 구하러 온 정청으로 하여금 대학살을 벌이게 만들었다. 어제 확실히 9살 난 한국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예약해갔어요. 결국 정청은 여자에게 자신이 2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데려가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자는 두 사람이 다른 속셈이 있음을 눈치채고는 그들을 모두 쫓아냈다. 이는 딸을 구하러 온 정청을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감금실에 자물쇠를 걷어찼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딸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때 한 소년이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그 여자아이는 이미 수술을 받으러 데려갔다고. 그리고 그가 말한 수술이란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소년은 수술이 진행되는 위치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극도로 위급한 순간 수많은 진짜 총과 흉기를 든 인신매매범들이 몰려왔다. 결국 후아지에보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 척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인신매매범들은 그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그 아가 어디 있니? 정청은 여자의 목을 꽉 움켜쥐고 딸의 현재 위치를 캐물었다. 그러나 여자는 단지 어떤 사람이 그 아이의 심장을 원했고 지금쯤이면 이미 의사에게 수술대에 묶여 있을 것이라고만 알 뿐이었다. 수술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위치는 여자 역시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정청을 순간 격분하게 만들었다. 내 딸 어디 있냐고? 딸의 구체적인 위치를 알게 된 두 사람은 즉시 소년의 말에 따라 그 지역으로 향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방금의 여자가 칼에 찔려 죽었고 심지어 잔인한 청부살인범까지도 눈앞에 이 남자에게 저승길을 떠나보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청이 이 남자의 얼굴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을 헐떡이며 놀랐다는 점이었다. 이 사람은 바로 혈혈한 살인마라는 별명을 가진 냉혈한 도살자 자승이었다. 결국 정청은 화재에게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다 재촉했고 자신은 그와 맞서는 생사를 건 혈전을 벌이기로 했다. 천리길을 마다 않고 정청을 추격한 이유는 바로 일본 국적의 한 죽은 자와 관련되어 있었다.